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과 이민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 외에 각 주정부별로 주정부 이민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가 높은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의 주정부 이민 OIM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쉽고 그리고 빠르게 진도를 좀 나가 볼 테니까요. 제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하시고 화면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은 OIMP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 5월 달에 점수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지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애매한 모호한 기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다 보니까 내가 과연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했습니다만 이번에 점수제로 변경되면서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해졌습니다. 특징 4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점수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방정부 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도전하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OIMP에 도전하시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OIMP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경력이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이 통상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을 했을 때 경력과 연결이 되어서 뭔가 가산점이 있고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있든 없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다음 취업을 해서 그 취업으로 모든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경력과 전혀 상관없이 캐나다에서 이제 새롭게 취업하면 되는 문제더라.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온타리오주 유학을 한 다음 그리고 온타리오주에서 취업을 해라. 우리 주에서 유학하고 우리 주에서 취업하면 엄청난 가산점으로 뽑아주마 하는 것들이죠. 네 번째 특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론토를 GTA라고 부르는데요. 광역 토론토 에리아, 그레이트 토론토 에리아. 이 에리아 밖에 토론토 외곽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플러스 4점, 그리고 그 외곽에서 취업을 하면 플러스 4점으로 해서 외곽 가산점이 8점이나 생겼어요. 100점 만점 기준에 8점의 가산점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가산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으시는 분들은 토론토로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토론토 외곽을 선택하신다면 이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OIMP는 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이라고 불리우는 국제학생 스트림으로 2021년 5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6월부터 선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총 인원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점수는 66점, 62점, 61점, 62점, 59점. 으로 현재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뽑힌 게 지난달 1월 뽑았죠. 59점으로 역대 가장 낮은 커트라인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한 62점 정도가 적당한 커트라인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 점수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몇 점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점이 될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만 44세 남성으로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했어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저보고 만약 캐나다 이민을 해라, 토론토에서 이민을 해라, 온타리오주로 가라 라고 한다면 온타리오주에 있는 컬리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PGWP라는 3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은 다음 취업을 해서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점수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점수 계산하기에 좀 쉽고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자, 캐나다는 NOC라는 National Occupation Category라는 코드로 모든 직종들을 구분해 놨는데요. 비직종 이상의 8점이 부여됩니다. 지금부터 점수 계산 시작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컬리지를 졸업하면 졸업장이 있건 자격증이 있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직종이라고 하는 거는 학력이 필요한 직종이거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컬리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대부분 비직종으로 취업을 하는데요. 이 경우 8점이 됩니다. 자, 저 점수입니다. 자, 8점. Drop offer NOC type. NOC 타입으로 0, 1, 2, 3, 9는 10점의 가산점을 주고요. 4, 5, 6, 7, 8은 5점을 주는데 그럼 0, 1, 2, 3, 9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0, 1, 2, 3, 9는요.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매니저 경영 분야, 비즈니스, 재정, 행정, 자연 및 응용과학, 의료보건계열, 그리고 공업, 제조업 요 파트는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나머지 분야는 5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가급적이면 본인 전공과 유관하다면 5점을 선택해도 무관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난 새롭게 전공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산점을 많이 주는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경영, 행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는 경영학과 졸업했으니까요. 캐나다에서도 경영학과 졸업하고 취업을 트라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점의 가산점을 줘요. 10점. 자, 시급인데요. 시급은 20불 미만은 0점이지만 20불 이상만 받으면 5점입니다. 그러면 이 20불은 어떤 기준이냐? 캐나다는 최저시급이 현재 15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직종으로 최초 취업을 하면 17불 정도인데요. 한국에서 경력을 한 3년 정도만 인정받아도 사실은 시급 20불은 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경영학과가 이 정도인데 기술이나 뭐 어떤 다른 전공들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전공들은 20불 이상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불을 받겠죠. 5점 이렇게 됩니다. 자, 캐나다 경력 점수예요. 저는 현재 취업은 했지만 캐나다에서 1년 일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취업하자마자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1년 일하면 4점을 주고 1년이 안 되면 0점입니다. 저는 우선 가산점 없는 걸로 계산할게요.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 경력이 NOC 코드 A일 경우에 3점 추가 가산점을 주는데 저는 우선 1년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도 아니죠. 그래서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더라. 자, 그 다음 캐나다 연소득입니다. 1년 경력이 있어야 가산점을 주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1년 일을 안 하고 지금 취업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3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점수입니다. 이거는 10점 해서 23점이 되겠네요. 현재까지 저는 23점을 확보했습니다. 자, 다음 점수입니다. 현재까지 저는 23점을 확보한 상태예요. 자, 최종 학력.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했죠. 그래서 6점 이렇게 추가됩니다. 전공 분야. 저는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및 관리를 전공했죠. 그래서 7점 이렇게 추가됩니다. 캐나다 학력. 캐나다는 2개 이상의 학력인 경우에는 10점을 주고요. 1개 이상의 학력에는 5점을 줍니다. 저는 2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5점이 주어지죠. 그런데 준석사 과정. 준석사 과정을 1년짜리 플러스 1년짜리 2개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2개 이상의 학력을 갖추시면 훨씬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신 전공이나 학교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트라이 하십시오. 자, 그리고 영어 능력. 캐나다 컬리지를 입학할 때 IELTS 6.0이 필요해요. 그러면 졸업할 때도 당연히 6.0 혹은 그 이상이 됐겠죠. 6.0은 CLB, 캐나다 랭귀지 벤치마크라는 영어 평가 테스트를 통하면 이게 4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4점을 확보하겠죠. 영어 잘하면 더 점수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영어냐, 불어냐. 그래서 영어, 불어 다 하면 10점이고요. 영어만 혹은 불어만 하면 5점이에요. 저는 뭐 영어밖에 못하니까요. 불어는 못합니다. 그래서 5점.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외곽 지역의 메리트예요. 외곽 지역의 메리트.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토론토 컬리지를 졸업해서 토론토에 취업했다면 6.6점에서 12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수 계산해 볼게요. 23점이고요. 30점, 40점, 47점이죠. 그러면 47 더하기 12는 59점입니다. 현재 제가 토론토에서 졸업하고 토론토에서 취업을 했더니 이 커트라인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뭐 할 수 없죠. 1년을 일하는 거예요. 1년을 일하면 4점이 추가되죠. 그리고 연봉이 4만 불 넘으면 3점이 추가되죠. 여기서 7점이 추가됩니다. 그죠? 그래서 7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66점으로 1년 뒤에 저는 뽑히겠죠. 이게 싫으면 이 12점이 아니라 토론토 외곽에서 졸업해서 외곽에서 취업을 하면 이게 20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8점이 오르게 되면 67점으로 취업하자마자 바로 이민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토론토 내에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 영어를 잘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나의 기본적인 시급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IT 직종이라든가 간호 직종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토론토로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민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전공 점수가 조금 낮을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토론토 외곽으로 입학하셔서 졸업하시고 취업을 하신다면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은 문제없이 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학사 4년제 졸업하고 캐나다 컬리지 2년제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취업 직후 계산을 했고요. 한국에서 IT 전공자였고 IT 경력자가 캐나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한 IT 전공을 했다고 가정을 해서 점수 계산을 하니까요. B직종이라서 8점, 코드 2로 시작해서 10점, 시급은 20불 넘으니까 5점, 취업하자마자니까 캐나다 경력은 없는 거죠. 학력, 한국에서 학사 6점, 캐나다에서 공부한 분야가 IT 분야라서 9점, 캐나다 학력은 2년제 졸업해서 5점, IELTS 6.0이라서 4점, 영어만 해서 5점, 토론토에서 졸업하고 토론토에서 취업해서 64점으로 취업하자마자 바로 영주권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T 관련되어서 전공하실 분들은 토론토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다. 경력이 있다면 취업을 할 때 월등히 유리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두 번째, 인기가 많은 유아교육학과 한번 알아볼게요. 유아교육학과, 한국에서 전문대학교 졸업했어요. 초대졸로 캐나다 컬리지 2년제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바로 점수 계산한 거예요. 자, NOC 스킬 비직종이라서 8점, NOC 코드는 4점으로 시작합니다. 5점, 4로 시작해서 5점. 시급은 보통 유아교육학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면 17불 정도 받아요. 1년 뒤면 20불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애매한 조건이지만 우선 20불 받는 걸로 해서 5점. 캐나다 경력은 없어요. NOC 코드 없어요. 경력이 없으니까. 현지 연봉 없다. 현재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최종 학력은 초대졸 혹은 컬리지 졸업했으니까 5점. 캐나다에서 공부한 분야가 에듀케이션 분야라서 6점. 캐나다 학력은 컬리지 졸업해서 5점. IELTS 6.0이니까 4점. 영어만 하니까 5점. 토론토 말고 외곽에서 유학하고 취업하니까 20점 받아서 통합 63점으로 취업하자마자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IMP로 말이죠.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이만큼 쉬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란의 소지. 나 17불밖에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5점 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58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을 일하면 되죠. 1년 일해서 시급 20점 채우고요. 그럼 여기에 1년 경력 점수가 또 추가됩니다. 당연히 월등히 높은 점수로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의 달성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은 생각외로 엄청나게 쉽습니다. 지금 점수제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점수제가 누구나 달성 가능한, 경력이 없어도 캐나다에서 새롭게 학력과 경력을 갖추면 누구나 달성 가능한 점수제 이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이때까지 주정부 이민이 쉬웠던 알버타, 사스카츄안, 매니토바, BC주는 옛날부터 점수제인지만 좀 어려웠고요. 이런 걸 비교하면 지금 온타리오주의 유학생들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사실은 이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OIMP 아주 쉽고요. 혹시 본인 점수 계산 못 하시겠다면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유학과 관련돼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댓글 관련한 영상을 또 제작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